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이번 소식은요, 시리아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란과 이스라엘에 많이 좀 소식이 좀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소식을 덜 보게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그걸 좀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이 두 가지나 있었는데요. 무려 4, 5월에 이미 있었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메이크업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또 누적된 저의 또 코멘트가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식은 한국과 시리아가 수교를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지금 제가 찍는 시점으로 약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시리아 또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왔었죠. 그런데 해제가 사실상 되었다. 이것도 거의 한 달 전에 있었던 소식이거든요. 같이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외교부에 있는 공식 문서를 가지고 좀 내용을 좀 잘 버무려 봤습니다.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한국과 시리아 수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시리아의 그 외교 장관이 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공동 성명을 체결해서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4월 10일에 이미 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1월 그때에 서로 그 외교 사절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후에 외교 방안,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창 시끄러울 때였지 않습니까? 4월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랬었다 보니 이렇게 외교 장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위급이 외교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시리아 입장 같은 경우는 외교 장관과 대통령이 둘 다 우리나라의 외교 장관을 만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알샤라 신정부죠. 시리아 대통령과 예방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시리아는요, 그 유엔 회원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수교국이었습니다. 작년에까지 해서 두 개 있었는데, 작년에는 쿠바랑 수교를 했지요. 그리고 올해는 시리아와 하게 된 것인데요. 둘 다 공통점이 있지요. 북한과 더 가까운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었던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국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객관적 판단이 좀 가능하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미수교국이라는 게요, 유엔 가입국 기준입니다. 근데 이 외교부 문서를 보시면요, 그러면 북한도 그 1991년에 한국과 함께 유엔 동시 가입을 한 건데 왜 이 북한을 미수교국이라 생각하지 않냐?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 일단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 이후에 유일한 유엔 가입국 기준으로 미수교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외교부는 국가기관이죠. 우리나라 기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관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모두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고요. 이것은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 시간에도 배웁니다. 이 고등학교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튼 학교에서도 배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헛말이 아니란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헌법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영토 기준이 지금 DMZ라든지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북한을 이렇게 미수교국으로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헌법상으로는 한반도서 그 부속 도서를 전체를 우리나라 영토로 삼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북한을, 그러니까 이북 지방을 어떤 하나의 국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수교국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아닌 거죠. 하지만 특수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좀 있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기준에서 북한 주민도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배경 지식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떤 내용이냐를 좀 봐야겠습니다. 시리아 국가 재건 과정에서 한국 개발 경험 전수를 의사할 것을 밝혔다. 의사를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얼마나 내전이 심했습니까? 2011년부터 사실상 내전 시작됐죠. 거의 뭐 지금도 뭐 내전의 후반전, 뭐 내전의 2단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격렬했던 시리아 내전은 작년까지였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시리아의 재건이 필요한 거죠. 재반 여건 개선 시에 한국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타진했다. 이렇게 외교 석상에서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시리아 쪽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쌀 등을 보내줄 의사가 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데요. 그렇겠죠. 뭐 시리아 얼마나 이 병원이라든지 의료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할 겸 여러분 의문스러워 할 수 있겠는데 아랍 지방도 쌀 먹나요? 네, 아랍 지방도 쌀 먹습니다. 저도 이 중동에 좀 지내보면서 물론 좀 시리아는 아니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에 있어 봤는데 쌀 많이 먹습니다. 노란 쌀도 먹고 우리가 먹는 쌀도 먹습니다. 네, 진짜 많이 먹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쪽 전통 음식 중에 하나가 노란 쌀 엄청 해놓고 그 위에 완전 그 뭐죠? 그 닭 통구이처럼 또 그들의 특유한 향을 내면서 그런 요리가 있어요.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포도잎 있죠. 되게 막 세이버리하고 해서 되게 고소하게 좀 그 어떻게 절여놨겠죠. 포도잎을 밥을 좀 이렇게 포도잎에다 넣어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롤처럼 먹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아무튼 밥은 많이 먹는다. 아랍 사람들도 시리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르단 갔을 때도 이런 밥이 들어간 메뉴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쌀 주는 것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다는 거죠. 약간 질과 모양이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인도적 위기 대응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시리아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뭔가 건설 선진국인 한국에서 기술도 받고 재건도 도와주고 플러스 병원 지원 그리고 인도적 물품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매우 뭐 괜찮은 시리아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투자하면서 시리아에 투자를 하면서 좀 더 우리나라도 얻어가는 이익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될 수 있죠. 윈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우리나라 외교 장관이 하지만 조금의 우려를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수견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 아사드 정권은요 약 50년간 지속된 정권입니다. 시리아는요 이게 공화국이 세워지기 초기에 매우 많은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60, 70년대 넘어가면서 그 아민 알 하페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물이 정권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쯤까지 약 한 30년 동안 정권 잡고 그 2000년 줄면 시기 이후로는 바샤르 알 아사드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또 정권이 이어져 가는데 그 부자간의 정권 합치면 50몇 년 되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진 시리아 현대사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정권이 아사드 정권입니다. 네, 그게 축출되었죠. 작년 12월 8일 그때 축출되면서 반군에 의해서 그 반군의 수장이 바로 알 샤라 대통령이죠. HTS의 수장이었지 않습니까? 시리아 내전할 때도 뭐 반군으로서 되게 작전을 많이 했던 그런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논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극단주의 행동했다든지 뭐 소수 민족, 소수 종교 단체들을 좀 억압했다라는 그런 팩트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무튼 지금은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포용적 정부 구성으로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내전 당시에 되게 많은 분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사드 정부 역시
많은 그 반군이라든지 종교 단체를 다 이렇게 끌어놨으면은 포용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어떤 현재 신정부는 그걸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우려하는 표현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의 조건부가 있습니다. 수교는 하지만 좀 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려면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를 지속한다. 이걸 이어져 가야 된다 이거죠. 시리아는 현재 아직도 지역 세력이 매우 강하고 그들도 역시 시리아 내전에서 또 뒤인 경험도 있고 뭔가 그 전에 아사드 정권 시절 때도 그 억압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튀르키예 특히에 의한 어떤 압박도 받은 그런 반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D가 있죠. SPD가 시리아 민주군인데 주로 쿠르드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아주 사이가 안 좋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물고 뜯기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까지 시리아가 포용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일부 스웨이다 같은 그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서부, 북서부 쪽에 드루즈인들 포함하고 기독교 세력까지 좀 잘 뭔가 포함할 수 있는 포용적인 자세가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냐. 자,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외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4월 때 맺은 거니까 그까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적 대응. 자, 이것은 HTS가 본인들이 극단주의에서 나온 건 알고 있죠.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때 알카이다 지부였고요. 알누스라 전선, 그쵸? 그 현재 집권 세력의 주요 단체가 HTS 말씀드렸죠. 알샤라 대통령이 수장이었던 단체. 그게 전신이 알카이다라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가 시리아 쪽에 지부가 있었는데 그 지부 이름이 알-누스라 전선이었고요. 그게 후에 이렇게 HTS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뿌리는 사실 올라가면 극단주의긴 해요. 역사주의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허물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면서 다르게 또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를 일단 시리아 내에서 좀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유지해라. 이런 얘기 플러스 화학 무기 제거. 이거는 현재 HTS가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사드 정권 때 특히 시리아 내전 당시에 동구타 지역 등 해가지고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때 화학무기 사용했던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논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도 역시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걸로 아마 시리아 경제 제재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전 정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도 이어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은 계속해서 우호적 환경이 이어지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시라 대통령 역시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 정부는요,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현재 시리아는요, 제일 중요한 게 통합이에요. 통합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 대통령 출신 성분 자체가 반군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그런 역사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체가 2017, 2018년 되면서 알카이다랑 연을 끊었고 2016년 그 당시인가요? ISIS와 협력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끊어버렸죠.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반감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정당성이란 걸 참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의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뭔가 뛰어넘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아가 아주 지금 매우 분열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주 넓은 영토를 쿠르드족 중심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도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 동쪽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또 다른 반군이 있고요. 옛날 시리아 국민군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옛날이긴 해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랑 좀 손 많이 잡고 있는 그런 반군이 있고요. 남부 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웨이다, 드루즈인들이 많은 곳에 있는 반군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협력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리아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모든 소수민족, 소수 반군들 그리고 종교 세력들 간의 어떤 이런 통합이 매우 중요한
알시라 대통령은 그게 정말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내치 통합, 그리고 외부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는 것, 정당성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한 입지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나라 역시 지지가 필요한, 한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도 뭔가 국제적 입지가 꽤 많이 강화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과 시리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강한 역사적 영역이 될 수 있는데요. 시리아는 꽤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시리아, 아사드 정권 중에서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때 제재를 많이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는 완화가 되고 사실상 제재가 사라지는 조치가 미국 재무부가 밝힌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5월 말에 밝혔고요.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 전에 외교부 있죠. 그 각각 홈페이지나 검색해서 보시면요, 다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그냥 번역해서 중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거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재무부의 외국 자산 통제국에 의하면 시리아에 대한 즉각적 제재 완화 제공을 위해서 시리아 일반 허가 Syria General License, GL로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 25호라는 것을 발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조금 문외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적혀있는 말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시리아에 대한 어떤 허가를 한다라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특히 경제적인 영역에 포함이 되겠죠. 말하기를 시리아 제재 규정에 따라서 금지된 거래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해외 자산 동결이라든지 해외 거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승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빨간색 글 있죠. 이거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영어를 가져왔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사실상 해제한다. Effectively lifting sanctions on Syria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lift, sanctions라는 게 제재지 않습니까? lift sanctions라고 하면은 제재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없애는 거예요. 그 제재를 해제하는 겁니다. on 전치사 붙여서 시리아에 대한 거죠. effectively.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제가 된다라고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후에 있었 일이죠. 당연히 1월 말에 집권을 시작했으니까 5월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우선 조치의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거 중요시하는 거죠. 해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역시 미국의 어떤 돈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우선주의에도 뭔가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고, 민간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뭔가 지원하는, 장려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리아 알샤라 대통령도요, 임시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제재 좀 풀어주십시오, 제발. 아니면 미국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경유해서라도 미국에게 좀 제재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네, 기억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 2기가 들어서자마자 그 상황에서는요, 시리아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군 철수나 하지, 그런 맥락으로 말을 했거든요. 크게 관심 안 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과제가 뭐였냐?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하마스 전쟁, 여기 내용이랑 당장 급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미중 갈등, 이거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끌어안고 거기에 많은 그 방점, 비중을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시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뭔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눈길이 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미국 역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 조직에 편의 제공하지 않고 뭐 은신처를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비슷한 조치를 한다든지 종교적 및 소수민족 안전 보장을 해준다라는 전제하에 이 완화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리아를 지켜보겠다. 너희들 출신 성분 자체가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이 아니었냐. 물론 뭐 중간에 뭐 연도 끊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뭐 엄청 최근에도 소수 민족, 종교 그 사람들 탄압한 적이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들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시리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 방침이 현재 알샤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아마 그렇게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니터링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튼 이런 것들은 딱 결정된 거이기도 하겠지만요. 앞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시리아의 정국에 따라서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일단 이거 자체가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 와, 이건 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에 관한 것들 분석한 것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동안 시리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덜 했었는데 누적된 뭔가 저의 코멘트를 가지고 이번 슬라이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코멘트 몇 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모든 것들 시리아 내부 상황이 안정화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최소한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반군들, 그러니까 알샤라 대통령하고 좀 대치되는 반군 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쿠르드족.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리아 정부, 신정부의 운영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갖추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데 시리아 내에서 네, 그런 것들이 모두 한국과 미국이 보기에는 뭔가 제재 완화 수교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내부 상황이 안정화가 된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리아 내전 때랑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리아 내전과 올해 초보단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알샤라 대통령의 어떤 사고방식 있죠. 그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유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아직 분열은 많은데 그래도 어중간한 속에서 안정화가 돼 가는 과정이지 않냐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일단 시리아가 미국과 지금 사이가 좀 가까워졌죠. 자, 그리고 시리아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뭔가 골란 고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란 고원 중에서도 동쪽 골란 고원은요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유엔군이 좀 감시하고 주둔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1974년 분리협정 조치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는 그 유엔군이 딱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 이스라엘군이 들어왔죠. 작년 12월 이후로 그 보안상의 안보를 지키는 이유로 그랬는데 시리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여기는 이스라엘군이 아니고 유엔군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이상의 좀 강력한 비난이라든지 그런 건 한 게 별로 들리지 않거든요. 결론은 뭐냐? 새롭게 바뀐 시리아 신정부는 상대적으로 이전에 아사드 정권에 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이 충돌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영공을 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좀 많이 눈 감아 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샤라 정부 역시 그 전에 반군이었고요. 이 반군이 누구를 당연히 대항했습니까? 아사드 정권에 대항했으니까 내전이 있다는 건 아닌데 내전 속에서 아사드 정부군에 대한 대항이 있으니까 내전이라 불렀었겠죠. 아무튼 이스라엘과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태도를 가진 반군이 아니었거든요. 샤라 세력이.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도 강조하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력들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다 대개 반시온주의, 반이스라엘, 반미 성격이 매우 강한 그런 세력들입니다. 근데 하나씩 짚어보죠. 자, 이거는 그 이란 이스라엘 충돌 그 전에 그 시리아 경제 제재랑 우리나라 수교했을 때 4, 5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잠시 펜을 좀 가져올게요. 자, 형광펜 하겠습니다. 형광펜. 이란 이미 작년 4월, 10월에 방공망이 많이 파괴되었죠.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긴 해요. 정규군도 많이 남아있고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강하긴 한데 최소한 공군 세력을 봤을 때는 매우 약해진 게 있죠. 이라크야 뭐 좀 방공망이 약하고요. 시리아 정권이 달라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뭔가 정상화 분위기도 이슬랑말랑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리아에 있는 드루진들 이스라엘로 보내도 알샤 대통령이 막 그렇게 크게 비난하고 하고 그런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많이 위축됐습니다. 하마스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후티 반군 뭐 그나마 하마스 헤즈볼라에 비해서는 좀 건재한 편이긴 하지만 공격 많이 받았죠. 즉 뭡니까? 이 중동 영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했거나 지금도 대응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시리아가 그 퍼즐 하나를 맞춘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최소한 공군력으로 그리고 다른 군사력을 봤을 때 아주 우위권을 점하고 있었다. 4, 5월에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이란 이스라엘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의 요인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시리아 영토 내에 공습 많이 했거든요. 물론 알샤라 정부를 겨냥한 공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냐? 시리아 내전이 일단 24년까지 시리아 내전이 끝난 거죠. 끝나고 아사드 정부가 무너졌는데 그 잔여 세력들 그리고 시리아 내에 엄청나게 많았던 반 이스라엘 성향의 민병대 특히 뭐 헤즈볼라라든지 뭐 그런 세력들의 군사력이라든지 무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군사 시설들 그런 것들을 공습한 거죠. 네, 그런 건데 그래도 시리아 영토를 공격한 거기 때문에 알샤라 대통령으로서는 큰 비판을 할 만도 하죠.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아주 적은 수위로 비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자, 그리고 미국과 시리아 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해동이 되고 있죠. 지금 시리아하고. 그렇게까지 설명이 가능한데, 아무튼 미국이 그 시리아의 정황이 많이 바뀌면서 원래 처음부터 막 그렇게 커넥트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지금 아무래도 시리아가 역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있긴 해요. 뭐 그런 영역까지 해서 무튼 관계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해동되고 있다. 시사할 점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꽤 묻히는 내용이긴 한데 아직도 시리아 북부에는 튀르키예 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골란고원 영역이랑 동쪽 골란고원 영역 그리고 헤르몬산 일대를 좀 통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몇 배 넓은 시리아 북부 일대를 튀르키예 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데 검색해 보니까 뭐 occupation이라는 말도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지하고 있다까지. 물론 목적은 시리아 안보를 좀 도와준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쿠르드군들을 좀 색출하고 견제한다. 이런 목적이 있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상당히 많은 영역의 그 시리아 영토를 특히 북부 일대 이쪽을 튀르키예 군이 장악하고 있다. 이것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그 일각에서는 시리아 내에서 이스라엘과 튀르키예의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같이 남쪽엔 이스라엘, 북쪽엔 튀르키예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쿠르드군이 그 시리아 내에서 건재한 한
그리고 시리아가 좀 더 안정화가 좀 더딘 그런 상황에서는 튀르키예군이 여기에 주둔할 만한 명분이 매우 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튀르키예의 행보도 같이 꼭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건설업, 시리아로서 아주 또 중요한 영역일 텐데, 우리나라 역시 이 건설업 또 재건할 만한 것들이 시리아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성신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도와줄 게 많다는 건 투자할 게 많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익을 낼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라크에 또 더불어서 시리아 역시 우리나라의 진출 여지가 많아질 것이다. 좀 긍정적인 영역일 수 있죠.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막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막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무튼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시리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리아, 우리가 꼭 그 중동 내에서 기억해야 될 곳이고요. 사실상 중동 지역의 거의 정점에 있는 곳이죠. 거의 중앙에 있다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나라든 엮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도 흘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기는 또 뭔가 이 평평한 지대가 많다 보니까 아주 기동하기가 좋은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왕조 교추도 많았던 곳입니다. 아무튼 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도 시리아 뭐 좀 제가 놓쳤던 게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셨습니다.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